부근을 돌면서 릴레이로 진행된 새로운 울산 시민과의 대화 마지막 순서입니다. 행사 진행은 김태선 울산시장 위원장, 김상욱 당선인 두 분께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울산시장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장 위원장이고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제가 어제 남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구, 중구, 북구 돌고 오늘 동구 들렸다가 이제 마지막 울주군에 들렸는데 확실히 울주군이 돈이 많네요. 와, 이제 동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구랑 사이즈부터가 다르네요. 확실히. 당선인님 보셨죠? 동구하고 울주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울산 안에서도 울주군은 부자 동네예요. 실제로 예산 자체가 1조 4천억 정도? 1조 3천억 넘는다고 하던데 동구의 예산은 한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군 단위이기 때문에 시로 오는 게 아니고 군으로 바로 와서 예산이 더 많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울주군에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던 건 저기 앉아 계신 김시우 그 낙선인 참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리고 같은 정치인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울주군은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로 정말로 와 그런데 이게 저는 김시욱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자책을 하던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울산뿐만이 아니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경남, 부산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잘못한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울주군에서도 많이 격려 좀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입니다. 진짜. 삶 자체가 결코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시작해가지고 개헌 거치고 탄핵 거치고 하면서 민주당으로 왔을 때 그렇게 와가지고 좋다 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안에 정착하기는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광역시장 후보가 됐고 그리고 당선이 되기까지 정말 대단한 인물,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이 외롭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당선이 됐는데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울산시의 구성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합쳐봤자 7석밖에 안 되고 3분의 1석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힘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김상욱 혼자는 도저히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돕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봐요. 대신에 여러분께서 손을 잡아주셔야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부터 모임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동구까지 와고 지금까지 오는데 오로지 지금 울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고민만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놀랬던 거는 울산광역시장을 준비하고 당선이 됐는데 울산 현안에 대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모습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구에서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광역시장을 솔직히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진짜 솔직히 아니 동구의 현안이라든지 남구 그리고 북구 중구의 현안까지 다 꿰뚫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해안에 좀 놀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든든한 힘이 되셔야지 손잡고 같이 가주셔야지 울산시정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롭게 싸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힘을 내줘서 김상욱 당선인이 울산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하면 회초도 들어주시고 잘하면 칭찬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세 군데 돌고 오늘 두 군데 돌고 마지막인데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김상욱 당선인에게 유일한 지지자, 힘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 해주시고 그 힘으로 김상욱 당선자가 울산시청을 잘 이끌어가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욱입니다.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근데 어째 놀러 안 가고 일로 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주권 민주도시 울산을 표방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통령님 이름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적 자산을 이용해서 제가 이익 보는 건 비겁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분께 힘이 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늘 그 말씀하시죠. 국민 주권,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정치 그리고 행정은 국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똑같습니다. 우리 울산도 시민 주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편 내 편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통성, 개파, 파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반민주적 생각의 반론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주인이라면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은 시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보수의 기능인 원칙을 지키고 안정을 지키고 하는 것과 진보의 기능인 사회 변화를 읽고 그에 맞춰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획을 해나가는 것, 이 두 기능을 통합해서 아울러 쓰면서 실용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이로써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그게 진짜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민주 두 글자만 계속 가슴에 새기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시민주인이 민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민주고 우리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반민주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보수 진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래서 시민들께 이익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울산이 좀 더 살기 좋은 시민 민주주권 도시가 되는 것,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놀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랬죠. 강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서울 선거도 졌고 평택도 졌고 경남도 지고 대구도 지고 경북도 지고, 경남 쪽은 우리 울산 바로 옆인데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도지사만 진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하고 도의회, 시의회까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부산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부도 이전하고 공을 많이 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3분의 1을 넘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겼죠. 충남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장이 거의 국민의힘이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 울산 이번에 그래도 참 선방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8기 민선 때 생각해보면 기초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한 명 나왔습니다. 시의원도 한두 명에 불과했는데 6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의 선거는 사실 좀 전국에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시민주인 되는 세상을 열고 싶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이 오염돼 버리면 당연하겠지만 시정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국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승리하는 모습 보이겠다. 그 약속 지킨 것 같습니다.
보통 광역단체장 나오면 돈을 많이 쓰거든요. 법정 선거 비용보다 훨씬 더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법정 선거 비용보다 더 쓰는 돈, 그 돈 누구 돈일까요? 자기 돈 수십억 쓰고 하는 사람 없겠죠. 부정부패의 시작입니다. 또 법정 선거 비용,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돈 누구 돈일까요? 선거비 보존을 하는 우리 혈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정 선거 비용보다 한참 적게 쓰겠다 목표했는데 법정 선거 비용이 한 절반도 채, 아직 가정산 중이긴 하지만 절반도 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혈세도 아꼈고 부정부패가 들어올 여지도 완벽히 차단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서 제일 쉬운 게 네거티브죠. 상대 흠집 내기. 왜냐하면 정책 얘기는 재미없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거티브 하면 상대가 그것 때문에 네거티브를 못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상대가 그걸 방어를 하더라도 상대 진영에서 싸우는 거니까 나한테는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 선거하면 늘 네거티브만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네거티브 안 한다라고 먼저 선언해버렸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 해제해버린 겁니다. 제가 네거티브 안 한다면 상대는 더 마음 놓고 네거티브 하거든요. 공격을 같이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저는 정책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스스로 좀 어려운 길을 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선거를 거부했습니다. 조직선거라고 하는 것은 하면 결국에는 자리 약속, 이권 약속 없이 그 조직 만들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반시민, 반민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득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조직으로 보통 하는 것이 네거티브 공격이니 그걸 또 거부한 겁니다. 유세차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민들 앞에 힘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유세 때도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같이 한 분들을 모아서 산재 위령탑, 소녀상, 그리고 강제징용 희생자 위령탑, 현충탑 등을 차례대로 참배하면서 우리가 영남에서 민주의 씨앗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함께 더했습니다. 또 보통 선거하면 춤추고 거리 인사하는 것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연예인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춤추고 거리 인사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만나 뵙고 정책을 연구하고 해결점을 고민하겠다 약속드렸고 그렇게 발로 뛰었습니다. 이런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럼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앙당에서까지 걱정을 해서 유세차는 쓰는 게 좋겠다라는 공문까지 내려올 만큼 그럼에도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 시민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원했던 간절히 바람했던 이런 선거운동 방식으로 새롭게 대표자를 뽑아낸다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민주적이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국힘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돈 안 쓰고 조직 선거 안 하는 이상한 선거 방법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우리가 지방 정권을 교체해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울산의 자부심으로 삼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강한 역풍이 불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남 전체의 민주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특히 경남 지금 우리 민주당이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도래했고 부산도 너무나 힘든데 우리 울산이 그래도 영남의 민주 교두보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교두보를 지키고 확대해 나가서 울산의 우리 민주의 정신과 또 문화와 힘을 실어내서 앞으로 점점 더 키워가서 더 이상 국힘 텃밭, 더 이상 기득권 텃밭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시민 주권, 시민 중심으로
새로운 울산을 건설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여는 말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번 시정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상대당이. 그러다 보니 제가 거부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만 해봐라.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해야 되죠. 또 제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산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도 그걸 쉽게 놓지 않기 위해 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저질러 놓은 과제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저 혼자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갈 수 없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가장 민주적인 시정, 깨끗한 시정, 공정하고 유능한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 참 많더라고요. 한 번에는 못 풀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길 꼭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울산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김태선 울산시장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네요.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어가지고 아마 김상욱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제가 선거 중간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김상욱 당선인 때문에. 진짜로 정청래 대표명 주승래 사무총장이 전화 와서 유세차 한 개 만들어라. 아니 벽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원래 구분별로 다 유세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시장 캠프에서. 한 개만 만들자라고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안 만들더라고요. 또 끝까지 그걸 또. 그리고 나서 요것도 제가 다 먹었어요. 사무총장한테 뭐 어떻게 된 거냐 만든다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중 유세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외치잖아요. 혹시 김상욱 후보 당선인이 유세차 올라서 연설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번에 한 번도 못 봤죠? 역대 이런 선거 있었습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선거. 그런데 당선이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의 고집이었는데 저는 이 고집이 어쩌면 울산 시민들에 대한 믿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거를 치렀고 이렇게 당당히 당선이 돼서 만약 당선 안 됐으면 제가 한 대 지어 박았습니다,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당선됐는데 결코 또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함께 힘내주지 않으시면 시민의 힘으로 울산 시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울산 시의회에서 다 이끌어 볼 겁니다. 예산이며 정책이며 다 안 될 건다고 할 겁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믿을 거는 여러분들의 지지 그리고 힘 그거밖에 없어요. 김상욱 당선인이 진짜 잘할 수 있도록 이 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돼요. 그 좋은 의견 서로 조율해 가면서 울산 시민들이 울주 국민들이 맞다고 하는 생각하는 방향대로 밀면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시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힘으로 울산 시정을 이끌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해안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많은 정보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원래 김상욱 당선인이 이렇게 앉아서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앉아서 하고 싶은데 본인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있기가 너무 그래서 같이 내려가시죠.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야기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그냥 한 분의 얘기를 쏟아 듣듯이 들으려면 사실은 순서 잡아서 한 분 한 분 배워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자리를 만든 이유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함께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민주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이 공론의 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꺼내는 이야기도 예를 들어 나 이 회사 운영하는데 우리 회사 물건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공론의 장에 맞지 않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이라도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아껴주셔야 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쭉 적어오셔서 쭉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핵심만 좀 질문 주시고, 또 자기소개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보면 굳이 내가 어디서 온 누구고 어느 동네 살고 있고 내가 옛날에 뭐 했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권위적인 것이 싫습니다. 권위적인 건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자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알맹이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니 내 말이 들어야 돼? 아니요. 어떤 사람 아니라도 우리 다 같은 똑같은 시민입니다. 누구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무게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론의 장을 오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려갈게요. 말씀하실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야, 저희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 짧게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쭉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네. 3번 왔어. 예, 우선 말씀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시장님? 예. 짧게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쭉 다 읽어버리면 남들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을 비롯하여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질문을 하셔도 돼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다 읽으시려고 그랬어요, 혹시? 오늘 제가 제안 드릴 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많이 가까이 대고. 첫 번째, 교통 취약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동 공부장, 저희 버스 노선이 상북면이나 버스 노선이 많이 없어서 병원이나 시장이나 이렇게 나올 때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버스를 한번 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듯이, 그래서 저희 병원에 약도 제대로 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교통 취약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동 보장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양읍성의 개발과 그 다음에 그 공용 주차장 건설, 그 주위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많은 공용을 치고 있거든요. 그 언양읍성이 지금 허벌판으로 지금 자연층 대회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하시고, 세 번째로 저희 케이블카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케이블카 건설. 근데 이제 주위에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케이블카가 문제가 아니고 언양에 자꾸 낙후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제발 관광산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사람 좀 모이게 해달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신골산과 작천정 일대를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국립관광단지 수준으로 벽상에서 복합 개발을 수준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이 목표인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AI 특구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그 KTX 뒤쪽에 첨단 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울주군의 엄청난 기회인데, 이 특구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위 지역 확산 발전을 해서 울주군의 미래를 여는 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가지. 네. 중요한, 조금 길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 말씀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좀 답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같이 다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너무나 큰 주제들인데 시내버스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울산이 민영제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버스 회사가 버스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영제인데 돈은 시가 다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2천억 가까이 시가 보존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효율,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감사하거나 이렇게 힘들고, 또 하나는 노선을, 이게 공공인프라거든요. 근데 여기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제약도 생깁니다. 사실 시내버스가 저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예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면 출퇴근 어떻게 하며, 학교 어떻게 가며, 병원 어떻게 가며, 술 마시러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도시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울산이 부자도시라고는 하는데요.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중교통이 취약합니다. 이유가 대중교통뿐만 아니에요. 복지, 보육, 돌봄 전부 다 취약합니다. 부산, 경남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자도시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본질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행정이 나 때 뭐 만들었어 자꾸 여기 집중하면서 망가져버린 겁니다. 치적사업이라 하죠. 전시행정이라 하죠. 여기에 돈을 쓰면서 망가져버린 겁니다. 돈은 한정돼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도 한정돼 있고 시에서 쓸 수 있는 지방비도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정된 돈을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오페라하우스 짓는데 2,500억 국비, 2,500억 지방비 썼다. 그러면 2,500억 국비 다른 데 갈 걸 못 받게 되겠죠. 2,500억 지방비가 들어가면 다른 데 갈 걸 못 쓰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울산이 유독 이런 치적 사업에 나 때 뭐 만들어야 돼 많이 집중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월이 10년, 20년 쌓이면서 정작 중요한 건 다 골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출마할 때 공약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만들겠다를 거의 안 넣었습니다. 저는 저 재임 기간 동안 너 뭐 했어? 한 겹 제대로 지은 것 없네 라고 욕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복지, 보육, 돌봄, 문화, 교육 이런 시민의 기본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도 상욱이 하는 동안에 좀 살만해졌네, 좀 편해졌네, 좀 다닐만하네, 이제 좀 낫네 정도 말 들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한 거 눈에 보이는 거 한 개 없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적인 삶, 생태계 이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관련해서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바꿔야 하는데 울산은 준공영제로 가기도 힘듭니다. 이유가 미적립 퇴직금이 720억 원이 넘고 퇴직금 그리고 퇴직 이제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이 또 수백억이에요.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지금 다 막혀 있는데 이 돈만 해도 벌써 1,000억이 넘죠.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로 가기도 맞지 않는 엄청난 전국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총체적 붕괴 상황이라서 사실 이대로 두면 한 내후년이면 버스 올스탑입니다. 그냥 사실 지금 노선 폐선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골병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영제로 가야 본질적인 해결이 되는데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언제 하겠어요? 급한 것부터 해야죠. 그래서 저는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가고 공영제에서 도로교통공사를 설립을 하고 유무인 복합 운송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중기로는 버스 중앙차선 또는 환승섬 또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개편해서 좀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다 중기, 장기 문제고 단기, 지금 제일 급한 것은 갑자기 폐선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선을 복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다 돈이 들어가요. 돈 들어가는 일은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동의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의 필요 없이 돈 좀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에 더 집중을 우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쥐어짜서 한 15대 정도를 9월 말 정도에는 확보 가능하다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모든 노선을 다 복구할 수 없어요. 15개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우선 버스 노동자 또 시민들 또 버스과 또 버스에서 다 같이 회의를 해서 가장 수요가 많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급한 노선부터 하자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폐선 노선 복구에 들어갈 건데
일단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한 노선이 먼저 3개입니다. 123번, 126번, 307번. 아마 이곳 천상구용에 계신 분들이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제일 수요도 많고 막혀버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출퇴근마저 막혀버린 것이 이 세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9월 말까지 다만 몇 대라도 이 세 노선에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하는 대로 이 이후에 폐선 노선들 단계적으로 모화 구간이나 아니면 저쪽 언양 송대 쪽이나 하나씩 또 복구를 해 나가고, 이 작업이 완료돼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버스 중앙차로, 환승섬 이런 중기과제, 지능형 버스 노선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조금 불편함이 좀 나아지면 이제 버스 공영제 논의로 들어갈 건데, 버스 공영제 논의는 아마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꼭 이걸 해야지만 비효율과 비리를 극복하고 시민의 발을 시가 책임지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 자리에 우리 김대선 위원장님 나와 계신 김에 약속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15대를 확보했는데 30대를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친환경 버스를 배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국회에서 김대선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30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단계 폐선 노선 복구에 우선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그동안 버스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저상버스가 많이 없었습니다. 서울 가면 다 저상버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울산이 부자도시라고는 하지만 대중교통이랑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투자 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 버스가 다 일반 버스들이 다닙니다. 근데 일반 버스가 다니면 노약자들이 타기 힘들죠. 또 우리 장애인들도 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로 가야지 노약자들이 타기 좋고 장애인들도 이동권이 보장이 됩니다. 지금 연세 드시면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운전하지 못하게 하면 버스라도 타야 되는데,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면 몸좀 불편하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둬야 한다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1번 질문 답했는데 이만큼 갔네요. 네,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짧게만 2번, 3번도 중요하니까 짧게 한번 할게요. 언양읍성 부분도 말씀드리면, 언양읍성은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며칠 전에도 만나고 왔고요. 조만간에 울산 방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 승인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울주군과 협의해서 언양읍성을 우리 전라도 가면 평지성도 좋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좀 개발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만 되면 언양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양읍성의 위치가 언양 한복판이고 지금 너무나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양읍성만, 저기 전라도에 있는 나간읍성인가요? 거기처럼만 해놓으면 언양의 좋은 관광 기폭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 네. 청장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잘 됐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차례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최대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중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시장이 민생 구역이 바뀌시면, 아니면 만약에 그게 디데이가 된다면 토지 거래하다 구역을 풀어주십시오. 재산권 행사도 뭐하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나 정리를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못 갚습니다. 몇 년가 거래가 없으니까 토지 거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한 번 더 재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농수산물 시장을 확대 이전했을 때 과연 그것이 유지 가능한가? 과연 수요가 그만큼 있는가? 그리고 지금 보면 계획에 따르면 1시장, 2시장에서 2개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의 배우 수요 시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 농수산물 시장도 사실 삼산동과 삼산본동 음식점에 납품하는 게 주된 기능이지 도매 시장 기능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유지비 감당을 할지 자생적으로 살아날지 그리고 기존의 수요층까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능할지 부산, 대구와는 우리가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걸 제가 혼자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유지 가능한가 울산에 맞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시행정 지적사업 하지 않겠다. 우리 울산이 병든 거 지금 KTX 울산역 쪽에 힘들죠. 보면 개발이 안 돼서 거기뿐만 아닙니다. 곳곳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꾸 지적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나 때 이거 만들었어 이거 하려다 보니까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벌리긴 벌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수습이 안 돼요. 예. 곳곳이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때 뭐 자꾸 벌리는 것보다 좀 벌어진 거 수습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까지 또 벌리면 어떻게 해요? 저까지 또 일 벌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 데 집중할 것이고 말씀 주셨던 부분은 기존에 수용 예정지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수용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묶어놓고 세월만 버려버리면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풀어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곳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울산이 유독 예산 쓰는 게 좀 이상합니다. 계속비 2월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계속비 2월액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할 때 돈을 몰아주는 건데요. 5년 걸리는 사업에 사업비를 첫 해 다 줘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서 계속 가는 게 계속비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 속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돈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는 계속비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비 2월액. 근데 우리 울산은 계속비 2월액이 몇 개 광역시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몰아주고 놔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 늦어요. 기본적으로 늦어요. 한 번에는 못 고치겠지만은 단계별로 계속비 2월액을 줄여서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농수산물 이전을 안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전 예정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자체를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대안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또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 속도도 더 내고 근데 도저히 이것도 힘들다 하면 그것도 어려운 사정대로 빨리 말씀을 드려서 묶여있는 재산권 행사를 또 풀어드려야 되고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속도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방향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구별해서 네네. 지금 실수도 안 들어오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셀만 운동하시는 그 당시 전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쪽 군수님이 안 계시죠? 이거 군수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매번 말씀하시는 건데 쉬운 일을 빨리 하고 어려운 일은 공론화해서 한번 처리하자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쉬운 거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짧게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인식 전환입니다. 우리 울산의 장애인 한 5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약 한 5천여 명이 되죠. 그 중에 한 30%가 약 한 1,300여 명이 시각장애인 연합회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그래도 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각장애인 체전을 지금 현재 원래 5회째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1, 2, 3, 4회는 지금 다 시도해서 계속했죠. 그리고 올 11월 6, 7, 8 해가지고 포항에서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계속해서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말 미디어 관심이 무관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또 장애체육회가
출전하는데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도 잡아주지 않아요. 늘 동양 어듯이 100여만 원씩, 150만 원씩 들어가지고 결국 우리 스포츠 인맹에서 우리 사실들 몇 명, 또 우리 대장님들 출전을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출전했는데 원래 파악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각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다가 질병으로 아니면은 사고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당선인께서도 뭐 아까 앞으로 시정글씨가 깜깜하다 그러는데 그분은 정말 깜깜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체제를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번 출전하는데 우리 시각인들을 위해서 작은 경비입니다. 그 경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약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앙에서 한 7,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한 500에서 7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여기서 바로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론회장을 지킬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부탁드렸는데요. 어떤 특정 사업의 사업비를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좀 저는 내와리 마을 안 들립니다. 그 내와리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두소면에 거기 살고 있는데 저희 마을에 2만 제곱미터의 토지에 중금속 물질 기준치 20배가 넘는 중오염 물질이 지금 불법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청 내 관련 부처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해서 그 장마가 오기 전에 방수포를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고 다음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울주 군수님과 면담을 하기로는 예정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희 마을은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오염된 물을 가서 지금 마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만 제곱미터에 2m가 가까이 되는 불법 선포가 되어 있고 이게 시가로 치면 뭐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흙이거든요. 이거를 원상 공부하는데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정말 하루아침에 바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식수에 대한 향후 대책과 토지 원상 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보 공유도 했으면 좋겠고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심한 오염원의 이동은 저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울주군, 울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강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시민의 기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좀 그 울주군의회 쪽에 얘기를 이미 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예, 소통을 해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수포 설치가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장마가 오기 전에 설치를 해주겠다고는 했으나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고요. 25일쯤에 장마가 시작한다고 해서 25일 전에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설치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내용을 좀 아세요? 부정확한 이 내용을 좀 아세요?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군의원님들. 군의원님 모셨으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예, 반갑습니다. 우주군 이상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원이 하신 이야기는 현장에 저희들이 선거철에도 2번을 다녀왔고요. 지금 또 안 그래도 여기 이장님하고 다 내려와 계시는데 16일 날 또 저희들이 제가 현장 방문을 잡아놨습니다. 16일 날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 불법 이제 농지 석토를 한다고 해놓고 그게 맞지 않는 불법 이제 산업 폐기물 쪽에 흙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묵은 거죠, 그냥? 예, 선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그 업자가 보니까 울산시에서도 한 상습범이에요. 이게 울산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공동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거 적발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걸 신고해 주세요, 진짜로. 저희 일수로. 이거는 저도 한번 따로 챙겨볼게요. 이거. 예.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한 건 안 그래도 제가 안전총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마가 오고 나면은 지하수가 전체 오염되고 나면은 지금 방법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이 후지포나 갓바로에서 이렇게 좀 떴자고 그걸 더 빨리 해야겠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거든요. 네네. 꼭 봐주십시오. 우리 울산이 그동안 산업화를 하면서 사실 우리 환경이 많이 보이지 않게 오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 여기 제가 이제 32년을 전문가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서 현장에 보니 산알칼리 중금속 등등에서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넣어서 폐기물 최고액이 7년 이하 징역권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살인도 단식 첫 번째 살인 때는 5년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내활이라는 청정지역을 완전히 망쳐놓은 상태. 그런데 당장 지금 지하로 진도되는 그 중금속인 산알칼리 오염 물질들을 지하대로 막아야 되고 날리는 거는 날리는 대로 막아야 되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하수를 통해서 어디까지 퍼져나는지 모르니까 당장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마을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챙길게요, 따로. 네, 중앙에서 의원님 챙길게요. 계속해서 좀 네네. 챙겨주시고 또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웅천에 살고 있는 박일성 교수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울산의 현재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울산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울산은 해가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할 울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들 머릿속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과 대학교 연구기관을 통해서 울산이 앞으로 2200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해서 필요한 시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등촌 옆에 사는 모수대시에 사는 이사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시장님 오시기 전에 한 말씀 하고 싶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저에게 마이크가 되어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마이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당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내가 정치 분야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 김태선 의원님께서 먼저 당선하고 합당돼서 이가고 하는 건 들었지만 그 말은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문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지금 홀에 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울주군 구청이죠. 그러면 구청 옆이 뭡니까? 윤리죠. 또 윤리 다음에 또 뭐냐? 구청 소재를 합니다 우리가. 그럼 구청 소재지만 업 소재지고 연 소재지고 그 소재가 제일 먼저 발전되는 겁니다. 이 구청 문제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문수가 몇 분 바뀌었냐? 문수님 오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문청 공무원님도 오셔야죠. 맹색이 정당을 떠나서 울산광역시장에 오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행정 수반입니다. 문수는 우리 군의 수반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공무원을 왜 보내야 되고 공무원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전부 대화하고 오늘 바꾸지 않나요?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뭐냐면은 예, 됐습니다. 본청 소대기인데 여기 10년을 사도 오염탕이 하나 없습니다. 네? 본청 소대기를 하는데 오염탕도 없고 또 국가에서 주는 돈 15만 원 있죠. 15만 원을 우리 본청 옆에 있는 사람은 쓸 자리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남상장, 언양장, 덕하장, 신정시장, 대화시장 가야 쓰는데 여기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을 하다못해 우리 군수님에게 이동해야 되는데 오늘 자기가 시장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만든 내가 이렇게 살면서 군수님하고 대화하는 장소를 안 만들더라고. 그 하고 싶은 이방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답변 안 줘서 되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거에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과 지금 주신 말씀 논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자고 있네. 네, 자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여기가. 네 개 될까요? 가까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보안 상태입니다. 나머지 녹지축 훼손하면서 민간 선별장에서 올려고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주에서도 불법 매립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산업폐기물 매립장 그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이 울산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환경부서에서 근무하며 폐기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해 행정기관, 공무원, 기득권,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승진하거나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과 인사원칙을 확립해 주시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엄청 세고 임팩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르고 또 승진하고 영전하는 공무원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제가 확실히 더 새기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울산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리 온상도 왔고요. 이거 지어지고 나면 20년 동안 황금알 나는 거위라고 해가지고 돈을 떼도록 벌어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시면 아마 고민할 지점도 많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 그리고 산업 민간업자 공무원까지 다 묶여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끊어내야 돼요. 우선 공무원에 대해서 말끝없이 한마디만 네네. 자, 온산업 산업 폐기물은 민간인한테 계속 7기 민선, 8기 민선 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 반대가 됐던 것이고 낙동강 환경청에서도 불허가 났던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민간이 약간 변형해서 접수를 했다는데 선거철이라 이게 약간 잠수가 됐는지 어쨌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울산시청 방문해서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환경에서 답변이 오기를 앞으로 산업폐기물을 공공개발로 하겠다는 답변이 여기 왔어요. 그리고 다시 2월 2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과의 희망을 담다 해서 제가 발언자로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 확인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됐었어요. 그 결국 생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온산에 민간 산업 폐기물은 이만 적고 24년 울산시에서 온산 약간 내륙 지방의 산업 폐기물 공공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시에서도 발표를 했고 대통령도 산업 폐기물은 공고로 가라고 했으니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명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울주가 울산의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들 공감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뭐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좀 잘못된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폐기물
업계도 약간이 아니라 좀 심한가요? 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에 맡겨놔서는 더 오염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군 의원님들께도 함께 더 목소리 내주시고 움직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많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울산의 축제, 사무축제를 건의드립니다. 김상훈 당선인이 사무선거도 하셨듯이 울산의 문화예술, 특히 축제에 쇼쇼쇼, 의전, 불꽃쇼, 드론쇼 없는 사무축제를 건의드립니다. 특히 체육문화재보건에 있어서 사무축제 추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산의 창작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아트 서비스 문화예술 정책을 건의드립니다. 1997년 7월 15일 강력시 성격 이후 울산의 문화예술 정책은 양적 편찬, 그리고 최근에 토건 문화, 그리고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특정 예술 단체의 집중, 이렇게 편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울산만의 독창적인 창작 콘텐츠 활성화와 청년 예술 활성화, 시민 참여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꼭 정책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몰 비용의 오류, 그리고 기득권 단체에 대한 관례에 따르는 관성의 법칙을 꼭 해결해 주십사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접수했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영대 수변공원 토지주 어르신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가지고. 우리 구영들은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와 온갖 행정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언한 건물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지내온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의 도리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희 어르신들도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시고 소리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장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이번에 이게 수용이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 마지막 자식 같은 터전을 내어주시고,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삶,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할 말은 더 있지만 다음 시간에 뵙게 되면 하겠습니다. 네. 네네, 우리 좀 올라가시죠. 이제 너무 앞쪽에서만 하고 있어서. 네, 두 가지면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울산 현재 장애인이 5만 명에 13,000명이 이용하는 구름이, 그게 이동수단에서 거리에 대한 요금, 이 요금제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요금제가 있고 시간에 대한 요금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자들이 13,000명의 이용자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길이 다 보고서를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산재병원이 7월 달에 오픈되려고 그러다가 공사가 늦어져서 9월 달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산재병원이 처음에 실시할 때는 500병상이었는데 지금은 350병상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머지 150병상에 대해서 정축을 하겠다. 이러면 시에서 시장에 협조를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150석이 말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거는 아직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근로복지공단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300석 350석 늘린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도시 울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울산 시민사회단체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고 부름이 거는 주세요. 전체 부름이 아까 전에 김기건 전 시장이 민주진보사회단체 불합리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 시장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민단체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가 시민 공론화에 주체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폐기물 매립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간담회도 개최하고 찬반 토론도 열고 문제점도 개최하고 또 기자회견도 열고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에 또 관련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시고 생각도 현안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다른 생각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가 더 활성화되고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울 예정입니다. 네. 예. 내가 오실 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군청 옆에 율령도나 농산물 삽니다. 사는데 정천호 시장님 시장 가실 때 농산물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 7년차인가 이래 나오고 있는데 어째 이번 선거에 내가 지금 신사책인데 나는 내 빨간 것만 찍어줬어요. 빨간 데만. 이번에 내가 찍어 드리지요. 그래 말을 들으니 김상우 후보자는 농산물 제가 포도를 하고 율령도는 농산물 취합한다. 이 말 했습니까? 그만 얘기했더라요. 근데 한번 시간 나시다 하면 우리 동네 율령도에 한번 농산물을 했는 기획을 한번 살펴보세요. 토끼 숲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간판을 중앙쪽에 붙여가지고 뭐 불법 뭐 하지 마라 뭐 한다. 사실 그건 반정보락하는 초에 정순보락하는 걸 우리 도로변에부터 지금 식수가 간식수가 냄새가 나고 스트레스가 냄새가 묵도 못하고 다른 데는 전부 수도가 들어갔어요. 농산물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물도 지금 떨리 부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아직은 이걸 군청 옆에 사는 농민들 불러가지고 불평이 없나 하면 와가 이야기한 줄도 없어요. 여기 시장 하면 시간 나시면 우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 한번 봐주세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래가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발 예정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런 것까지 다 막아버리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이전 문제는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울산시 전체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야 하고 가든 안 가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하고 만약 경우에 따라 못 간다면 빨리빨리 또 해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대체로 갈 수 있다면 그 길 또 빨리 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1시간인데 1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음식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러면 이제부터 좀 네네.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구 주민입니다. 네? 뒤에 못 가서 여기 왔는데요. 제가 항상 정치하시는 분이 제가 찍은 유권자분이 잘 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가 많은 도시이긴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한가름이 어려워서 이제 역학조사라는 걸 해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받게 되고 3심까지 가는데 역학조사가 자체가 잘못되면 그걸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셨습니다. 예인선 기관장이었는데 역학조사할 때 예인선 선장으로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산업보상위원회까지 가서 지고
그리고 2004년도에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행정소송할 때 결론은 형사재판부를 맡았던 재판부가 오면서 3년 만에 얼마 전에 1심 패소를 했습니다. 역학조사가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받아들여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재전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2심은 이번에 가서 얘기하려고 갔더니 형사재판부에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행정소송의 좀 공백 등을 동부에서 울산 시민이 산업화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질병상 문제도 있으니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고용노동부 쪽이기 때문에 제가 환노이라고 온 겁니다. 두 분 다 환노이 출신이고 변호사이신 거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환노이 화이팅입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울산이 아까 이제 부자 도시라고 말씀하셨고 울주군도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의 산업에 그 울산 경제에 기여하는 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위기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정부에서 NCC사 중심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도 지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산업 위기를 뭐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뭐 회사들도 석유화학 산업 회사들도 고부가 가치나 이런 스페셜티 확대, 사업 전환, 개편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울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역할, 계획, 비전 그리고 시장님의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NCC, 나프트 크래킹 센터가 샤인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사실 그전에 공급하던 양보다 곱절로 늘어나 버리면서 기존에 공급하던 회사들이 운영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오면서 석유화학 위기, 산업 위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초과 시설, 초과 공급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울산에 뭔가 투자를 받을 때 조금 그런 부분 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투자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실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실제 세수로 연결되는지, 기존 산업과 어떻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면 도리어 위기를 만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샤인 프로젝트는 곧 완공 예정이고 기존에 NCC 공정을 하던 곳들은 다른 고부가 가치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좀 고용 불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업들과 협의하고 또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말씀 마저 하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산업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울산이 동북아의 에너지 물류 허브로 기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중동 사태 때 보셨던 것처럼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를 겪는데 우리 울산이 에너지 분야만큼은 저장시설이 가장 좋고 액체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저장시설, 또 천연가스, 나프타 같은 저장시설을 더 확대하고 이걸 가공하는 시설도 또 고도화한 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까지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 위험 때문에 석유 비축 기지를 만드는 것에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수급처도 다양화해야 되지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를 직접 만나서 부탁드린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외교 문제 완화라는 선결 과정이 있지만 이것만 완화되어 버리면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우리 울산 항으로 들어와서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북극 항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가 컨테이너선 다니기는 좋지 않아요. 대신 러시아의 자원을 수입하기는 참 좋은데 우리 울산 항이 최대 액체 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석유, 천연가스 등 비축 기주도 제일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도 좋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소통해서 점점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뒤로 말씀을 좀 아이고야 시간이 이제 좀 갔다가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요즘 구글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시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의견을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요, 울산이 광역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국가사업, 그 다음 국가시설, 그리고 자치권 4가지를 얻기 위해서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광역권으로 엮이지 않으면 국가 예산 받기도 힘들고 국가시설, 국가사업, 자치권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역시를 유지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요.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아픈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올해 초에 울산만 빼고 부산 경남 통합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태선 의원님과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겨우 막았습니다. 만약 그게 그때 발의돼서 통과됐으면 울산은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막고 났더니 국민의힘에서 발의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부산 경남 통합법안을 이미 발의해버렸습니다. 그 법안대로라면 울산은 또 망합니다. 뭐냐 하면 울산에서 거둔 국비를 부산 경남이 다 쓰고 미래산업도 부산 경남이 다 하고 울산은 완전히 변두리가 되어버리는, 울산의 기업들이 울산에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이대로 있고 싶은데 부산 경남이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과 정치권에서는 울산을 빼고 가고 싶어 해요. 울산을 빼고 자기들끼리 합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합치는 순간에 울산은 송구하지만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빼고 갈 명분을 자꾸 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빼고 가도 될 명분을 줘버리는 순간에 우리 빼고 가버립니다. 이거는 여당 야당 떠나서 부산 경남 정치권들이 다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민주당에서도 발의할 뻔했고 국민의힘은 발의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 경남 통합법안 막아야 되고요. 우리 당은 다행히 우리 김태선 의원님과 또 저도 미력하나마 노력을 해서 무조건 부울경이 같이 가는 것으로 의견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일단 국민의힘은 막아야 되고 우리 당은 일단 그렇게는 정리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낫나 저게 낫나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울산만 빼고 부산 경남이 국민의힘 법안대로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울산에서 거둔 국비 부산 경남으로 다 갑니다. 국가사업, 국가예산, 국가시설, 자치권 다 글로 다 갑니다. 기업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울산도 똑같이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누가 해줍니까? 울산만 산업특별시 따라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해줍니까? 우리 울산의 정치적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과 6명이 다 합니다. 6명이서 뭘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고 우리가 울산이 그렇게 해버리면 부산 경남은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거기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국회의원 수도 훨씬 많죠?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다. 끌려가는 순간에 손해보죠. 그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부울경 통합 이슈에서만큼은 우리 울산이 차라리 앞장서 버리자. 그래서 울산 빼고는 못 가게 다리를 딱 걸어놓자는 겁니다. 걸어놓은 다음에 우리 필요한 거 그때 가서 요구하자는 거예요. 다리 걸어놓고 요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 빼고는 못 가는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울산에 필요한 걸 땡기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울산 사실 힘이 있습니다. 인구 적다고 힘없는 거 아니에요. 산업 기반 있지요. 또 우리 위대한 울산 시민들 계시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비록 적지만 우리 울산에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울산의 부울경 통합은 전남 광주 통합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합니다. 그냥 통합이 아니라 울산은 울산, 부산은 부산, 창원은 창원대로 색깔을 가진 채 가지는 초광역권 메가시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해요. 산업 자체가 다 초광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우리가 선도한다면 더 큰 기회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유니시트 말씀하셨는데 아까 선배님께서 가셨는데 유니시트 처음 만들 때 부울경 과기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특히 이 AI, AX 분야를 선도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부산 기업, 창원 기업 없죠. 자, 유니시트를 울산에 가둬버리는 바람에 유니시트가 망해가는 겁니다. 유니시트 살리려면요, 유니시트에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사천 다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시트의 중심으로 사천의 항공산업 분야 AX, 창원의 기계산업 분야 AX, 부산의 항만 AX 다 이어서 연구하도록 만들도록 선도해야 유니시트가 제대로 기능을 해요. 판을 좀 크게 보고 운동장을 더 크게 써야 됩니다. 그건 울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고 저는 또 그 생각해 봅니다. 뭐 불경 통합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불경에서 우리 울산에서 불경을 대표하는 통합지사 나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맘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